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진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자,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드렸습니다마는 코스피가 오늘 1800선을 아주 가볍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25bp 인하했지만 오히려 경기 우려는 더 짙어진 하루였던 데다가 7월 옵션 만기일 날 막판 프로그램 매물이 꽤 많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확 밀어버린 결과입니다. 1800이 아슬아슬하게 깨져서 1790 몇이 아니라요. 1785포인트까지 거의 네 번째 저점을 찍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일 시장 아침에 어떤 종목 마음에 드셨던 거 사도 좋을지 아니면 시장이 내일 더 빠질런지 중국 지표도 나온다고 하는데 시장 보는 눈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역시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라는 코너와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림은 물론 전문가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들어보는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이라는 코너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장 위한 홈런주, 공약주까지 2부에서 함께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1부에서 이어지는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이른바 뉴페이스 한 분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눌게요. 이대열, 김정아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상세한 소개, 특별히 오늘 이대열 전문가님은 처음이신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짜고요.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립니다.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멘토링을 담당해 주실 두 분, 이대열 그리고 김정아 전문가님 아까 간단하게 인사만 나누었는데요. 뉴페이스 이대열 전문가님부터 상세한 프로필 소개 받아봅니다.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겟이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 선춘의 달인, 급소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김정아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차례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분석 듣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주게 되신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 아까 그 소개 들어보니까 막 MTF 차트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또 무슨 차트를 쓰신다는 건지 그리고 거지에서 황제까지면은 지금 황제시고 혹시 예전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우선 MTF 차트는요, 뭐 차트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뭐 시장이나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기업 전망을 접목을 시켜서 차트의 적정 타이밍을 찾아낸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차트 도해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같이 한번 봐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M은 뭐고 T는 뭐고? TGI도 아니고. 예, M은 마켓을 얘기하는 것이고, T는 이제 테크니컬 애널라이시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F는 이제 포캐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요. 자, 시장에 대한 어떤 아주 기술적인 예측을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차트를 나름대로 또 만들어서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 부분 좀. 네,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선물 옵션 투자라든지 뭐 투자를 하실 때에 어느 정도 신분 상승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느 목표도 될 수 있겠고요, 꿈도 될 수 있겠고 희망사항도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이상을 좀 실현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도 이 타이틀을 한번 거지에서 황제까지라는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 앞뒤에 설명이 없어서 제가 좀 당황했었는데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자, 김정아 전문가님 짝이 바뀌었습니다. 한 말씀. 굉장히 멋진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꿈을 본다고 하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국산차에서 완성도 높은 독일차로 그리고 이제 여성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똥자 들어가는 가방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노리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꿈을 꼭 이뤄주실 것 같은 네.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예, 남성분, 여성분 모두에게. 근데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이 꿈을 이뤄주시는 동안 김정호 전문가님도 뭔가 하나 하셔야 되는 이제 대결이에요. 아, 대결이군요. 예, 네, 뭐 알겠습니다. 하나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 없습니까? 이쪽은 이제 거지에서 황제까지 황제를 만들어주겠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오황상제로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이제 급주한 티가 좀 나지만 좋습니다. 일단 수익률도 이제 만만치 않은 우리 김정호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짝꿍을 만나서 긴장도 조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면밀하게 오늘 시장 분석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한국은행이 동결 날 줄 알았는데 금리를 전격 인하했고요. 예상보다 한 달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기 둔화 우려도 나왔었는데 옵션 만기도 중립 혹은 소폭의 매수의 전망까지 있었지만 둘 다 좀 예상 바뀌었어요. 네, 매물도 그렇습니다. 많았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의 그 금리가 25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시장 투자자들 대부분이요 동결을 예상했습니다만 다음 달에 인하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됐었는데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달이죠. 이제 중국의 그 금리 인하 두 번에 따른 그 금리 인하의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구나,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우려를 확산시킨다. 이런 그 보고서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금일 시장은 그 금리 인하 효과가 반짝하는데 그쳤죠. 건설주들이 일부 반등을 시도했지만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매도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폭락하는 그런 연출을 좀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들의 이 선물 매도세가 추세적으로 좀 더 많이 폭락세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관점은 1800선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그 어떤 전략적인 측면은 잠시 후에 제가 곧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호 전문가님, 사실 금리 인하 약간 놀라긴 했습니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베팅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번 아니면 한 다음번 정도 예측이 충분히 나온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베팅이 들어온 부분들도 있었고 또 급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좀 혼동이 왔었던 부분도 있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좀 환율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부분 얼마나 이제 혼동스러웠는지 그 부분들은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지금 오늘 만기일에 그 장대 음봉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고 외국인들이 또 선현물 동반 매달을 대량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그 우려감이 큰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FOMC 그 회의록이 어제 밤에 이제 얘기를 할 거면 화끈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얘기할 듯 말 듯 이제 네. 어정쩡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실망감으로 작용을 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2분기에 나오고 있는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거래량을 줄게 만들어 버리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지금 당장 내일부터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환율이 이 상태로 이제 채권 시장에서 동요에서 시작된 이 환율이 계속 상승추이로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그 하락에 대한 포인트. 만약에 그 반등이 환율이 또 반등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하방 쪽에다 좀 무게를 두시는 게 맞겠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선물을 굉장히 많이 누적 매도를 많이 해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환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프로그램 잔고가 비어 있는 부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는 이쪽에서 좀 찾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오늘장은 정리를 해봤고요. 문제 이제 내일장에 대한 전망을 여쭤봐야 되는데 어제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쪽에 앉아 계셨던 우리 박준남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의 예상에 맞았어요. 하락할 것이다. 근데 옵션 만기일 날은 사실 좀 조용하면서 약간 슬쩍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이 이제 또 내일장 전망을 어떻게 하실지 조금 맞추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네. 이대일 전문가님, 일단 내일장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내일장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상승이다에 베팅합니다. 아, 진짜 제발 좀 상승했으면 네. 좋겠어요. 닷새째 밀리면 많이 밀렸잖아요. 오늘 또 닷새째 날 굉장히 많이 밀렸고. 김정하 전문가님은 내일장? 예, 저도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희망 말고 진짜 분석을 통한. 예, 진짜로 상승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내일장 상승을 저도 이제 희망합니다만은 사실 좀 일단 가장 크게 걸리는 변수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요게 네. 이제 11시 정도 개장한 네. 2시간 뒤에 나온단 말이죠. 네, 그렇죠. 중국의 GDP 성장률과 관련해서 좀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요, 8% 이하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7.8%를 예상을 했다가 대략 0.1%포인트 하락한 7.7%포인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에요, 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게 나오거나 기대치와 부합하는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네. 뭐 시장은요, 단기적으로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뭐 7.7%보다 더 오히려 하락한 지수 포인트로 나오더라도 한 가지 또 확실해 보이는 것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명분이 또 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지수도 급락했고 1,800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GDP 발표로 인해서 지수가 폭락세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예, 진짜 이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귀걸이잖아요. 이거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중국 GDP도 그런 일단 해석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해석에 따라 시장은 네. 또 확 쏠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까 근데 한은의 금리 인하도 네. 경기의 어떤 둔화 우려로까지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을 네. 약간 비춰주셨고 네네. 1,800 밑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매수 의견도 주셨는데 거기 네. 얘기 사례 조금 더 붙여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그 금리 인하, 중국도 금리를 인하했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경기 둔화가 이제 가시화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우려한다. 뭐 이것이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08년 금리 인하 당시 때와 지금 투자 심리가 매우 유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시장이 더 끌어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지금 상황은 분명히 틀립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학습 효과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테고, 네. 그리고 EU를 비롯해서 EU의 뭐 트로이카라 그러죠. 뭐 EU라든지 IMF라든지 ECB라든지 지금 그 트로이카가 정책적인 공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MBS 매입이라든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뭐 1년 연장한다든지 네. 뭐 저금리 기조를 더 연장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을 본다 그러면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 그리고 중국도 지금 뭐 내수 부양책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1800선을 하단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던 지수가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갑자기 내린 것은 만기에 따른 그 부담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추세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1800 밑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가보자. 네. 물론 1776포인트가 지금 최고 박스권 최하단점입니다. 네. 이 그 최저점은 깨지기가 사실상 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심술 때문에 그 뭐 일명 마녀의 심술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크게 밀린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장은 추세적으로 아직 괜찮지 않은가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뭐 바보가 아니라면 1,800이 이미 확 깨진 상황 속에서 내일은 더 밀리면 안 될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시초가에 좀 많이 빠져 이제 싼 종목이 올렸잖아요. 대충 뭐 그냥 좀 잡아도 되는지 이러다가 또 내일 시장 아침에만 잠깐 하고 또 쭉 밀릴까 봐 장중에요. 예, 맞습니다. 내일 아침에 뭐 대충 잡았다가는 뭐 사단이 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좀 지금 낙폭이 가대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내일장은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상승형 음봉 정도의 그 상승이 아닐까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장중에 오전이 강한. 예, 맞습니다. 전강 후약으로 이제 흘러가다 막판에 이제 좀 들어 올리는 정도의 상승으로 좀 마감될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이제 반등이 좀 강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올라탔다가는 바로 물려버리는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그래서 아까 드리고 사단이 있고. 난다고. 예, 예. 예,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원래는 약간 이제 개별 종목, 기관이 사는 개별 종목에서 수익률을 좀 잘 내보자 쪽이셨는데 예, 예, 이제 맞습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밀리니까 아주 멀쩡한 대형주, 뭐 삼성전자는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도 아직 개별주, 중소형주 쪽에서 좀 수익을 내보자 쪽의 의견이 동일하신지 아니면 의견이 좀 바뀌셨나요?
예,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멜파스나 네. 뭐 그런 뭐 심택이나 그런 종목들 기관이 전통적으로 사랑하는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수와 무관하게 그 굉장히 강한 모습들 이렇게 좀 그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그런 종목들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기관이 시장을 만질 수는 외국인이 시장은 외국인이 만지는 것이지 기관이 시장을 만질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대형주는 거기에 놀아날 수밖에 없겠다. 그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주인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기관 수급이 강한 종목군들은 시장과 좀 무관하게 수익률 게임이 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하드코어로 변한 외국인들의 놀이터에 이제 동참하지 않으려면은 예,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이 아직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략까지 미리 세워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두 분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1인자를 찾아라 코너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새롭게 듣기 이전에요. 지난주 딱 이 시간 우리 김정아 전문가님께서 언급하셨던 종목, 포트에 담겼을지 딱 한 종목 언급하셨던 기억 여러분 나십니까? 포트, 지금 기존 포트 현황부터 짚어봅니다. 자, 일주일 전 김정아 전문가님께서는요, 저평가 중소형주 영업 적자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초바닥권에 있는 이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하신 바 있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 물론 시장도 많이 휘둘렸습니다만 예, 수익이 조금 부진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딱 한 종목이라서 기대가 더 컸었는데 또 하필이면 시장이 가장 많이 빠진 날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상관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하락률을 종합주가 코스피 200이죠. 근데 종합주가지수 그 최근 며칠 동안 하락률 대비 이 하락률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견고하게 하락한 모습들. 너무나도 이제 역사적 바닥권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누군가가 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상관이 없다. 누군가가 저가 매수로 이제 받아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그 시장이 좀 밀려지면서 과매도권으로 진입되고 차트가 완전히 무너진 그 기술적으로도 차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다 할 사실은 상승을 못하고 물론 시장 영향도 크겠습니다만은 손절가가 좀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코앞이에요. 손절 가격이 15,000원인데 오늘 종가가 15,250원. 조정하실 생각은? 없습니다. 아, 손절가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원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손실을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자가 되겠지만 그 수익을 보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거지가 된다. 좀 이런 관점들을 꼭 지키셔야 될 것 같고. 네, 옥황상제가 되기 위해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절가 동국제강 15,000원은 유지하고 지금 조금 수익이 안 나지만 괜찮다라는 전반적인 평가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새로운 포트를 짜기 이전에요.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은 AS 해주실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그렇죠. 앞으로 내 포트에서는 이러이러한 종목들을 대충 보게 될 거고 내 전략은 이렇다라는 네. 어떤 포트에 대한 앞으로 계획 네.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저는 이제 그 투자 스타일 자체가 중기적으로 상승하는 그 우량한 종목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뭐 철저하게 뭐 분산 투자를 뭐 대여섯 종목에 이렇게 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량 종목들 중에서도 중기적으로 상승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을 두 종목 내지 세 종목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지수적인 측면에서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얘기고 지금처럼 행보 국면에서는 당연히 개별주 위주로 거래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 위주의 거래를 좀 하다가 이제는 그 대형주로의 그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포트에는요 우량주 위주의 포트가 꼭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익률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한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어떤 스타일이 이제 포트에는 많이 반영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김정아 전문가님은 쭉 그냥 계속 좀 많이 대형주보단 개별주셨었거든요. 네. 예, 역시 좀 그런 스타일의. 네, 지금 뭐 중소형주 위주의 거래를 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으로 채워질지 수익률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질질 끌지 않고 본격적으로 오늘 1인자를 찾아라 경기 시작합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오늘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시고 첫 포트를 꾸리게 되실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의 첫날 추천 종목 궁금합니다. 일단 네. 몇 종목이신지. 네, 우선 제가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예, 뭐 근데 첫날 요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보다 네. 현금 100%를 그냥 하루 만에 다 소진하시는 특징이 네. 있거든요. 혹시 뭐 50% 해서 다 사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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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는 않고요. 뭐 적당히 좀 나눠서 샀습니다. 예, 요 자리에 네. 예외를 만드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과 풍산이라는 종목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아주 생소한 종목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한 종목 네. 한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참 엔지니어링은 뭐 최근에 뭐 공시도 좀 떴어요. 예,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정에 필요한 그 플라즈마 그 장비를 지금 그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주가의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오버텍의 그 기술 유출과 관련됐던 문제가 좀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삼성이나 LG 쪽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들의 수직 계열화를 좀 진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또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 얘기가 그러니까 경쟁사의 기술 유출로 인한 어떤 네. 반사익. 네, 그렇죠. 얘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실적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 자체가 뭐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본다 그러면 공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요 R&D 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우선 뭐 기술적으로도요 뭐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뭐 참 엔지니어링과 관련되어 있는 그 차트를 좀 보시면서 뭐 세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한없이 좀 길게 빠졌던 구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가 중요한데 최근 트렌드 보시게 되면 5일선 자체가 골든 크로스를 이룬 이후에 단기 시세의 고점을 좀 찍고요. 지금 눌림목에 와 있는데 금일 시세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수가 폭락하게 되면서 같이 매물이 조금 출회된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보면 최근 거래량보다 조금 더 실렸죠. 그죠? 대략 한 230% 정도 업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일 거래량보다 21선과 이격을 봤을 때는요. 눌림을 줬다라고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도 좋겠고요. 뭐 비중 자체는요 제가 10% 정도만 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2,63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넉넉하게 2,700원 선까지 보겠습니다. 이 선 안에서는요 뭐 포트폴리오의 10% 선에서 담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가는 제가 2,700원 설정하겠고요. 목표가는요 대략 3,130원 정도를 설정하는데 목표가 설정 근거는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네. 주봉상에서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 분석 툴을 사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요 대략 자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표시를 해드리게 되면 대략 이 라인입니다. 자 대략 3,130원 라인 까지 목표가를 설정했으니까 손절가는 2,500원 제가 설정할 테니까요. 손절가 준수하시고 꾸준히 보유해 가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유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설정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달 정도 잡고 아주 가볍게 10%로 네. 실어서 첫 종목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글쎄요, 언뜻 차트상으로 아까 봤을 때 네. 2,900원, 한 3,000원 이쪽에 매물 때도 꽤 있어 보이는데 한 달 네. 만에 3,130원 이제 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강력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제가 3,130원을 넘을 거라고 하지는 거기까지. 않았죠. 예. 목표가를 제가 3,130원을 설정해 드린 거고 네네. 한 달 이내에 그 가격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다시 흘러내려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 기간에 수익률이 10%가 되든 15%가 되든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제가 AS 해 드릴 거니까요. 네. 그 차트 패턴에 맞춰서 저랑 같이 차익 실현 타이밍을 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종가가 2,630원인데 매수가를 2,700원으로 잡아주셨잖아요. 이러고 네. 이제 떠나면 저희는 진짜 이 가격으로 해서 잡거든요. 네네. 혹시 뭐 더 빠지면 손절가는 지금 2,500원인데 네, 그렇죠. 조금 더 싸게 가격대를 불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뭐 더 빠진다 그러면 네. 제가 매수가를 조정을 하겠죠. 네. 어차피 손절가가 2,500원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면 네, 잡겠다라는. 그렇죠. 예.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6월 28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참 엔지니어링이요. 네, 어떤 특별한 그렇죠.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상한가가 일부 약간 지금 반납되는 중인데 오늘 네. 이제 급등을 한번 또 하는 네. 오늘이나 혹시 상한가 쳤던 날 큰 호재가 터졌나요? 상한가가 있던 날은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회사죠. 오버텍의 그 기술 아까 유출한 말씀해 사건 주셨던. 때문에 반사 이익을 좀 누리지 않겠느냐. 반사 이익이라는 개념보다는 LG와 삼성 쪽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을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죠. 수직 계열화 시켜가지고 뭐 흡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자체적으로 또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나왔던 것도 지금 그 플라즈마 증착 장비 자체를 자체 기술로 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양호하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어떤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기술의 어떤 연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참 엔지니어링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조심조심 접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네. 종목 이제 10% 정도만 담겠다. 네, 열심히 그렇죠. 설명했지만 네. 조금 사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죠. 나머지 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나머지 한 종목은 이제 그 풍산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비중부터 알려주시죠. 네, 요것도 혹시 10%? 그렇지는 않습니다. 풍산은요, 제가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매수할 계획인데 비중은 20%씩 해서 40%를 실을 계획입니다. 좀 세게 담으시네요. 네. 예. 세게 나온 이유는요, 제가 보는 시황관이 저는 확실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다가 40%를 실는 겁니다. 네. 제가 앞서의 시황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중국과 미국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과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2차 유동성 장세가 시작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산은 구리와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 소재 관련,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요, 상당히 뜰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풍산 1차적으로요, 27,000원, 금일 26,550원에 끝났어요. 조금 더 높게 27,000원 선까지는 1차 매수에 가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비중 20% 실으시고, 만일에 주가가 좀 더 빠진다고 한다 그러면 25,500원 선에서 한 번 더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대략 41,500원 선까지 조금 높게 잡고요. 보유 기간 자체는 대략 한 6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25,000원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한 26,000원의 평균 매수가라고 치고 네. 한 41,000원, 네. 41,500원이면 한 몇 프로 정도 수익을 기대하신다는 네, 얘기죠? 뭐 대략 어바웃으로 대략 한 40% 가까이 될 겁니다. 6개월 정도 보유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 2차 유동성 장세가 부양책 이후 올 텐데 그 기간을 연내로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네, 2차 유동성 장세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올 시점 이전부터 저는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8월 달에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의 선행성적인 측면에서 먼저 잡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엔지니어링 10% 한 달 정도 가볍게 얘기를 해주셨고, 풍산은 20%씩 분할로 나누어서 사고 총 40%로 6개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금을 처음에 한 50%, 한 절반 정도는 만약에 두 번 더 잡힌다고 할 경우 풍산 소모를 하시게 되는데, 현금 한 절반 정도 들고 이 정도로 포트를 일단 첫 번째 꾸리시는 거 맞나요? 그렇죠. 예. 첫 번째 포트로 두 종목 가져가고 추후에 또 검토를 하죠. 네, 좋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 가볍게 들어갔었고, 하나는 2차 유동성 장세 굉장히 큰 시황과 맞물려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정호 전문가님 조금 긴장을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가 처음이지만 좀 큰 그림까지 비중 큰 종목도 하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 이제 동국제강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네. 종목은요? 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장비나 그런 그 구리에 비해서 좀 초라해 볼 수 있어요. 볼펜이죠. 예, 좀 초라해 볼 수가 볼펜이요? 있는데,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이 하나고요. 저는 종목을 여러 개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종목을 또 하나로 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이 이제 가끔 농담식으로 저랑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아침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종목을 하나밖에 안 들고 오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예, 메뉴 하는데, 하나로. 예,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집중력도 좀 향상되고 매매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모나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그 볼펜 만드는 회사고, 볼펜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지는 죄송한 않죠. 말씀인데 약간 초라하게는 느껴지네요. 예, 예, 그렇습니까? 예. 그 볼펜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죠. 그죠? 이제 테마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움직이는데. 네, 모나미로 이제 옥황상제를 꿈꾸는. 예, 맞습니다. 볼펜 타고 구름 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표가 그 대선 출마 출마. 선언을 네. 하면서 지뢰 노출로 굉장히 좀 많이 무너졌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테마주들이 테마가 없이 오르는 이상한 기현상들이 조금씩 이제 발견이 네. 됐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저가 매수세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형성하는 부분들이 왔는데, 지금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들 최근에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이제 그
바닥을 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그 기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에 다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겠습니다. 잠깐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로그 차트를 적용을 했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50% 되돌림 구간, 그리고 일반 차트를 대비했을 때는 25% 구간까지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바닥 구간에서 거래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쌍바닥 이후 다시 슬금슬금 이평선들을 정배열로 모으는 흐름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네, 김정하 전문가님 원래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하셨는데 상대 이대열 전문가님이 막 MTF 차트 막 이런 거 하고 피보나치 얘기하시니까 막 갑자기 로그 차트 열고 그런 건 아니시죠? 첫 시간에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그래요? 관심을 안 가지셨던 게 아닌가. 아, 그래요? 네. 네, 유독 이제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 좀 들렸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섭섭한 마음으로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과거에 이제 그 2월, 3월 달에 쌍봉 맞고 떨어지는 그 패턴에서 악성 매물들이 이제 그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매물들이 굉장히 악성 매물들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단에서 바닥에서 거래가 준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가 점차 증가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부분들, 이 악성 매물들이 출회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물타기를 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됐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로 완전히 전환을 시키면서 지금 일봉상 120일선까지 저항 구간, 마침 이제 매물이 있었던 구간이죠. 여기까지 상승폭이 남아 있고, 그리고 주봉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20주봉선까지 충분히 상승폭이 남아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만 상승폭이 얼마예요? 지금 가격으로? 한 15% 정도 돼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네. 근데 월봉상으로는 저항 구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5월봉선과 10월봉선이 이격을 벌린 채로 이렇게 그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렴하는 모습을 만들면서 여기 저항받으러 갈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것은 밀려도 한 4,200~300원까지는 충분히 가겠지만 일단 4,000원권에서 그 첫 번째 저항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4,000원으로 잡으시고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매수가는 그냥 시초가로, 시장가로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3,500원으로 이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가 3,650원인데 타이트하게 3,500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비중도 역시 지난번과 같이 20%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중 20%로 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요?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비중 20% 지난번 동국제광과 같은데 좀 빠를 것이다. 그러면 지난번 동국제광보다는 이게 더 단기성 종목이라는 얘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코스피,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이고 장이 안 좋은데 단기적으로 뭐 시세를 보여주면 그것은 이상한 거겠죠. 기별주겠죠. 예, 예. 이상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모나미는 좀 더 빠를 것이다. 시장 영향과 그러면 상관없이 올 모나미 것이다. 볼펜 한번 믿고 또 테마니까요. 뭐 40% 이렇게 약간 뭐 20% 너무 이제 작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금요일 날 이렇게 누가 더 잘하시는지 쫙 순위를 뽑을 거예요. 또 그렇게 승부욕을 자극하시면 동국제약 팔아버리고 100%를 실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드는데, 그래도 주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이 뭐 좋은 게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네. 되니까 20%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조금 더 한 30%나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건데 또 곧바로 100%로 받아들이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한 종목, 예, 맞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한 종목, 예, 앞으로도 계속 한 종목입니다. 예, 예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최종 포트 먼저 오늘 처음으로 포트 짜주신 이대열 전문가 포트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의 포트입니다. 팔짱을 딱 끼고 계신데요. 현금은 절반이죠. 40%를 20%, 20% 이렇게 두 차례 걸쳐 분할 매수 계획으로 풍산을 신규 편입 예정하고 계시고요. 10% 가볍게 반도체, 플라즈마, 증착 장비 만드는 참엔지니어링 신규 편입을 역시 원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격과 함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참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보텍이 아무래도 기술 유출되면서 삼성이라든가 LG 수직 계열화 이것도 조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6월 말에 상한가 가기도 했었던 참엔지니어링 오늘 시장만 아니었으면 6%, 7% 급등도 가능했을 법한데요. 매수가는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이고요. 목표가는 3,000원을 좀 넘기는 3,100원대 초반, 손절가는 참고로 2,500원으로 매수가 대비 타이트한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풍산의 경우에는요, 경기 부양책 나오면 수혜주로 2차 유동성 장세 오면 풍산이 갈 것이다 보고 계신데, 아까 40% 비중을 언급하셨잖아요. 20%는 27,000원 정도에, 나머지 20%는 약간 더 눌리면 25,500원에 걸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굉장히 크게 길게 6개월 정도 일단은 넉넉히 잡고 계신데, 목표 가격이 약간 많이 또 수익이 나는 한 4만 원대, 41,500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손절가는 참고로 25,000원, 그러니까 2차
기타 눌림목 매수하게 되면 평단가는 조금 낮아지겠지만 어쨌거나 아주 넉넉한 손절가는 아닌 듯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정하 전문가의 두 번째 한 번 더 만져진 포트 완성본 보여드립니다. 자, 김정하 전문가님이 이미 사진에서 한 종목만 얘기할 거를 언급하고 있었네요. 자, 동국제약이 지난주 종목 20% 실려 있었었는데 일단 수익은 약간 안 나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20%를 모나미로 신규 편입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뭐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볼펜 만드는 회사다 아시겠지만 지금 테마주로서 다른 테마주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자, 악성 매물을 꾸준히 소화하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평선도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과 연동성이 적기 때문에 개별주로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기대도 갖고 계십니다. 큰 그림에서 말이죠. 일단 가볍게 내 시초가의 한 20% 정도 물량 잡는 것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4,000원, 1, 2주 안에 갈 수 있다고 약간 단기성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동국제광은 시장과 연동성이 큰 반면에 모나미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손절가는 내 시초가 일단 잡으시고요. 3,500원으로 타이트합니다. 오늘 종가가 참고로 3,650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정하 전문가님, 이대열 전문가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유럽 시장도 지금 막 열리고 있을 것 같고요. 내일장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김정하 전문가님, 현재 유럽 시장 개장 상황 그리고 흐름이 어떤지 비춰서 내일 시장은 정말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농후해졌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HTS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유럽 시장 지금 약보합권에서 뭐 닥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7%,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제 0.6% 이 정도는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공식이 있죠. 아시아 시장이 전일 다우지수에 영향을 받는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이제 스텝이 꼬이면서 유럽 시장이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받는 네. 그런 흐름들이 가끔씩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큰 폭, 니케이를 비롯해 좀 큰 폭으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우려감이 작용을 해가지고 좀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따 밤에 열릴 후장에서 얼마나 이것을 접어 올리는지 그 부분에 좀 기출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대율 전문가님께는 아까 또 중국 GDP 성장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뭐 한 7.8% 정도 컨센서스라고 얘기해 주신 바 있죠. 만약에 그거보다 덜 나왔든 뭐 했든 아무튼 시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아까 분석해 주셨지만 소재 관련 섹터가 내일도 오르지 못한다라면은 정말로 미래는 어두워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GDP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7.8%에서 7.7% 정도로 소폭 낮아진 상황인데 실제 이 시장 컨센서스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꺼낼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하게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소재 섹터가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진다 치더라도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확실해지는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재 섹터를 오히려 공략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뭐 계속 열어보실 수도 없고 뭐 계속 뉴스를 보실 수도 없으니까요. 뭐 7.7, 뭐 7. 심지어 6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뭐 화학주나 철강, 동국제강 생각나는데 그런 거 이제 매수 들어가도 좋다라는. 네, 그렇죠. 이제 소재와 관련해서도 원자재 쪽을 공략하시는 것이 가장 1번이고요. 네, 원자재를 가공을 해서 만드는 철강 업종은 일단 2차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풍산이 언뜻 더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제가 이제 밑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렇죠. 건가 부스러기를. 그래요? 예, 뭐 주식 격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말리는 이유가 상대적 수익률이다. 내 주식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점상 찍고 뭐 상한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흔들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뭐 다른 주식이 잘 가든지 이런 부분에 좀 휘둘리지 않고 동국제강도 어느 정도 견고하게 좀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요. 중국이 얼마 전에 정말 뭐 한 달 만에 2번 금리 인하 잇따라 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예대금리 한 번 더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건요. 이제 유럽 ECB와 똑같이 중국이 깜짝해서 금리 인하, 같이 금리 인하 이렇게 발을 맞췄지만 오히려 GDP 성장률이 나오는 스케줄이 다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한 2주 정도 뒤에는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온다. 그게 이제 내일인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 카드를 썼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이밍이 좀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조를 맞춰갔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 경기 지표를 확인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지표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경기를 살려보자고 먼저 대응책을 제시를 해두고 지표를 확인을 하게 되면 카드를 써서 지금 방어 정책이 있으니까 지금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이미 우리는 방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시장 폭락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분석 주셨네요. 일단 GDP 발표 이후에 부양책 금리 인하 카드를 썼으면 이렇게 선후 관계가 좀 바뀌었으면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그것은 경기 둔화 우려만 더 심화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정하 전문가님한테는 똑같은 질문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내일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보고 소재 섹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좋다? 의견이 역시 같으세요? 예, 일단은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웬만한 정보는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분기 그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미 딱 종합주가에서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딱 봐도 반영이 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발표되는 순간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출렁임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그리고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보가 나오고 나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고점일 확률이 높은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이제 돈이죠. 돈을 이제 증명을 해주는 게 수급이고, 수급이 들어가는 거를 보고 먼저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좀 맞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확실한 중국 결과 수치에 대한 해석 이거 따라가지 말고 어쨌든 그걸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누군가 그 어떤 특정한 소재든 그 종목을 사는지 수급 보고 매매하면 가장 정확하고 돈을 잃지 않겠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 참 엔지니어링 풍산 그리고 김정하 전문가님의 동국제강 모나미 두 종목씩 딱 나란히 들어있는데요. 이 두 분의 완성된 포트폴리오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수익률 결과 받고 점검도 받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짝꿍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주식주어 스트라이크 이제 1부가 거의 마칠 시간이 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주 새롭게 새 단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시청자 퀴즈 이벤트를 마련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 지난주에는 첫 주라 저희가 두 가지 퀴즈를 드렸었는데 조금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질문 하나만 퀴즈를 푸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걸로 방식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의 퀴즈가 동일하게 계속 나가고요. 당첨자 발표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문제 푸신 분들에 한해서 명단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들이 퀴즈를 출제해주고 계시는데 이대열 전문가님, 문제 내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출제해 주시죠. 네. 자, 서울경제TV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진행하는 미녀 MC는 누구일까요? 1번 김태희, 2번 송혜교, 3번 최애리나, 4번 전지현입니다. 미녀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MC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하는 거랑 누군가 3자가 해주는 거랑 약간 좀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답을 명확하게 알지 않아도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너무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그 힌트에 따라 MC가 누구냐, 그죠? 답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그 답을 정말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다가요, 리치맵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사이트가 하나 뜨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그 퀴즈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료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배너 상단에 보면 주식쇼 스트라이크, 이 프로그램 이름이죠. 이제 주식쇼 스트라이크가 있는데,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퀴즈 페이지가 딱 뜹니다. 퀴즈를 이제 푸시고, 정답을 클릭을 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된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상품 푸짐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이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상품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답 풀었다 하고 화장실 가시면 안 되고 정답 확인까지 클릭을 해 주셔야 완료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이벤트 참여하시면 아까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선물은요.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이 일단 1등 한 분과 2등 세 분께 나갑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주식 관련 서적을 3등으로 뽑히신 10분에게 저희가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이상 또 다른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같은 이 훌륭한 멘토 전문가님들의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밤 8시 저녁에는요. 리치맵의 주병선 소장님께서 무료 방송을 진행하십니다. 주도주와 세력주 매매 일명 선도주자라 불리시는 우리 주병선 소장님의 특별히 무료 방송 돈이 들지 않는 강의니만큼 여러분들 많이 또 8시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참여 방법은 리치맵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인터넷이 조금 원활하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문의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현장에서 최애리나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이대열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아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내일장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과 끝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분석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2부에서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월요일에 멘토님으로 출연해주고 계시는 일명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는데요. 거액자산가들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비법에 관한 강의가 2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저희가 이제는 개편한 뒤로 2부에서 봐드리고 있죠. 김수용 씨가 또 함께해 주실 텐데 무료 문자나 전화로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혹은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 눌러주시고요. 3153-2631로 전화 주시면 문자 상담 혹은 전화 상담, 종목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